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GTX C 노선 간접 수혜지역 3분 신도시에서 주목할 아파트는 이라는 제목으로 3분 일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어느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높은지 투자 수익성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은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로서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안정적인 시세를 유지하는 지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세가 저렴하고 생활 환경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가 첫 보금자리로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3분이 속하는 군포시는 체계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서관 시설이 매우 우수해서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교 이전 입학 이전에 어린 자녀가 있는 세대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분 신도시는 오래전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개통되어서 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울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 때문에 아파트 가격 상승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3분 신도시가 작년인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작됐는데요. 오랫동안 아파트 가격에 큰 변화가 없었던 지역이 어느 순간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분 신도시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음 3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풍선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GTX C 노선 개발로 인해서 서울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기 신도시답게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곧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재건축에 대한 기대 수요 집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3분 신도시에 속한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제가 제시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3분 신도시에 속한 모든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도 좋다는 뜻일까요? 내막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를 더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아파트를 비교해 보시면 최근 1년간 아파트 가격 상승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라주공 4단지는 2019년 말부터 약 4개월간 1억원 가까운 상승이 있었던 반면에 아래에 보시는 설악주공 8단지는 같은 기간 동안 가격 상승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3분 신도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GTX C 노선으로 수분 내로 환승이 가능한 기존 4호선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는 한라주공 4단지가 GTX C 노선 개발에 간접적인 영향으로 가격 상승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분 신도시 내에서 10개가 넘는 단지 중에서 1차적으로 기존 4호선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파트는 과감하게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차 선별 과정을 거쳐서 기존 4호선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는 아파트를 표시해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율곡주공 3단지, 그리고 세종주공 6단지, 그리고 퇴계주공 3단지, 가야주공 5단지, 그리고 한라주공 4단지, 이렇게 총 5개의 단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3분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답게 대부분의 아파트가 준공 3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존 4호선 역세권 범위 내에 들어오면서 재건축 사업성까지 괜찮다면 3분 신도시에서는 최적의 투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표를 보시면 일단 5개 단지 모두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군포시에서는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의 20%를 차감을 해서 280%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제반 조건을 감안하면 넓게 잡아서 약 250% 정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용적률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은 용적률이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토지 가치가 높고 투자자들도 많이 몰리는 지역이라면 일반 분양가가 높아서 조금 더 여유있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3번처럼 일반 분양가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최소한 예상 용적률이 현재 각 단지의 용적률보다는 2배 이상은 되어야 사업성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상 용적률의 절반 이하의 용적률을 가진 한라주공 4단지나 가야주공 5단지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3분역 주변보다는 수리산역 주변 아파트가 투자 대상으로는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본 신도시에는 높은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성이 이제 좋은 아파트가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금강주공 9단지 2차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는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올리게 되면 초고층 이제 주상복합 형태로 이제 올리지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주상복합의 이제 개념도 생소했고 금강주공 9단지 2차처럼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층수를 낮게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강주공 9단지 이제 2차의 용적률은 217%인데요. 만약 앞에서 설명드린 3본 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처럼 주거지역에 있었다면 재건축을 이제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이곳의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원래부터 주거지역보다 훨씬 높은 용적률이 이제 적용이 되고요. 군포시 조례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약 600% 정도만 예상을 하더라도 현재 용적률의 2배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준공연도가 1996년으로 아직 재건축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3본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3본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있는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한 가지를 더 고민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성을 대략적으로 이제 용적률과 대지 지분으로 판단을 하지만 용도지역과 지역 특성에 따라서 같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사업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 아래 댓글로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질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